2020년 1차 시험 보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났죠? 저번에 한번 제가 1차 시험 보고 나서 개정된 법령을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 6월 9일자로 개정된 법령 및 6월 9일자로 시행되는 법령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경찰공무원법,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집시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경찰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특히 집시법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9% 정도 되고, 경찰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이런 내용들도 한 80% 이상의 중요도가 아주 높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개정된 법령 6월 9일자로 시행되고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하나하나 경찰공무원법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공무원법입니다. 제가 가운데 나와 있네요. 사진이 아주 잘생겼네요. 자, 왼쪽은 개정 전이고 개정된 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 1항 내용은 똑같아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그 다음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즉 지방청장 등 소속기관장은 신규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경찰대 졸업자, 간부후보생 출신들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채용후보 명부에 등재를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될 내용, 이 내용을 잘 보라는 겁니다. 자, 사항인데요, 사항. 신규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그 유효기간 2년이죠. 그런데 1년 범위 내에서 청장님은 연장할 수 있죠. 총 유효기간 3년 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서 군대에 입대했다. 군대 입대 한 경우, 그 다음 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 ROTC 후보생들을 말하겠죠. 포함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 즉 병역 복무 기간은 그 유효기간 총 3년 그 기간 내에 넣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요 경찰공무원법 요 개정된 내용에 한다면은 과거에는 우리 경찰 공무원은 군대를 갔다 오거나 군대가 면제된 자만이 볼 수 있었는데 이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우리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다음에 입대를 하더라도 입대하고 나서 병역 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3년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 후에 순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우리 경찰청에 개선하라고 공고사항이었죠. 개선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설됐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5항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채용후보자 명부 등 쭉 경찰공무 관련된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자, 64조 고속도로 등이죠. 고속도로 등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플러스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합니다. 에 주정차 금지 나오죠.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동차 등이 아니고 자동차죠. 왜? 자동차 등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죠.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다음 64조 쭉 나오죠. 1항. 자, 법령의 규정 1호부터 시작해서 6호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고속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호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주차시키는 경우 이럴 때는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주정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 갓길을 포함합니다. 주정차하는 경우. 자, 통행료를 내기 하여 통행료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자, 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 유지 순회하기 위하여 주정차하는 경우 나오네요. 경찰용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등 그 밖에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정차하는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자, 긴급 자동차 중에서 이 경찰용 자동차 있죠? 경찰용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관리자와 관련된 이런 고속도로 보수 등을 위한 주정차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넘겨볼까요? 자, 소방차나 그 다음에 소방차 등 다른 긴급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주정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 3월 달에 발생한 제천하고 평택 사이, 평택과 세종 사이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소방관 그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때 이제 소방차도 고속도로 등에서 소방차 본래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됐죠? 신설됐어요. 자,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진압, 그 다음에 인명구조, 그 다음에 인명구급 등 소방활동, 그 다음에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신설된 내용 또 볼까요? 신설된 내용 보니까 경찰용 긴급자동차, 소방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주정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돼서 소방차 플러스 그 다음에 경찰용 긴급자동차, 소방차를 제한 모든 긴급자동차,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혈액공급 차량, 구급 차량 전부 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시법과 관련된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법. 자, 제11조에 보면은 5개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 그랬죠. 절대적 금지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시행됐던 내용들인데, 이제 국회가 서로 공전하다가 6월 9일자로 이제 마지막에 이걸 이제 통과시킨 내용들이죠. 자, 봅니다. 국회의사당 나오죠. 자, 국회의사당도 원칙적으로 100m 이내에서,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할 수 없는데, 다만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100m 이내에,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경우로서 그러냐 보니까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국대가 없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5개 집회 시위. 다만 법관이나 그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법대가 없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그다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그 다음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그 다음 헌법재판소조 공간 나오죠. 이 네 곳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 이거는 무조건 100m, 경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부 요인들이죠, 이분들은.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에서, 경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어요. 다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즉, 국대가 없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간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될 때, 그 다음에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휴일 학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5번 내용 기존의 내용 그대로죠. 자, 우리가 일례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경복궁 앞에 있잖아요. 강화문 있죠. 강화문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동상 오른쪽에 보면은 미국 대사관 있죠. 미국 대사관. 그래서 우리 강화문에서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하죠. 근데 그 미국 대사관이죠. 미국 대사관 경계로도 100m 이내이죠. 그럼 당연히 5개 집회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이내 할지라도 촛불 집회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휴일 확대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은 뭐 예전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은 지시법 워낙 중요합니다. 다시 봅시다. 5개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 나오죠? 누구든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 경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대가 없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인정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100m 내에서는 5개 집회 시위할 수 없으나 법대 없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이죠. 관저, 공간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100m 이내, 경계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건 공간이죠. 국무총리 공간. 우리 행정부의 짱은 대통령이고 넘버 2가 국무총리죠.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 안 되지만 국무총리 공간도 원칙적으로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 안 되지만 국대 없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간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국무총리 공간 경계 100m 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들 숙소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 할 수 없으나 휴일 확대 사유가 있을 때는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개정되는 법령들을 가장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올해 2차 때는 2차 시험에서는 꼭 저와 함께 진도별 문풀,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문제집 문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경가는 계단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우리 꼭 중경 가도록 합시다. 약속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총성!